안녕하십니까. 인간관계론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에 강의에 인간관계론에 대한 개념 정의, 또 인간관계론의 가치, 또 인간관계론의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론의 효과들도 설명을 했어요. 초두효과, 후광효과, 빈빈효과,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관계론의 성공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론의 성공적인 인간관계론이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자,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공적인 인간관계론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인간관계를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참 잘하고 있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잘하고 있나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잘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나요? 아니면 무조건 착하기 때문에 잘하나요? 아니면 똑똑하기 때문에 잘하나요? 자, 성공적인 인간관계론에는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포커스와 다양한 목적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공적이다. 그 사람이 인간관계론에 성공적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참 능력 있는 사람이고 참 사람 관계를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네트워킹, 정보화, 교류화 이런 것들이 다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글로벌화, 네트워크화, 인터넷으로 세계화라는 말을 표현하죠. 자, 글로벌화라는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측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은 세계가 하나로 됐다는 거, 하나. 그러면 왜 하나로 될 수밖에 없는가? 과거에는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서로가 각자의 이념, 각자의 생각, 각자의 가치관, 각자의 국가 노선에 따라서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적인 교류, 정보 교류, 또는 물품 교류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차지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화가 돼서 글로벌화가 돼서 상호 간에 서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일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에도 영향을 미쳐요. 세계의 어느 나라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세계 증시가 모두 다 영향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서로 관계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인간도 똑같이 인간 간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이든 타이든 모든 관계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계화, 아까 말한 글로벌적인 세계화 또는 네트워크화, 한국에서의 어떤 정보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또는 이 사람의 정보가 다른 사람의 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네트워크 관계되어 있어요. 기업의 지배구조에도 한 기업, 그 기업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관성이 있는 기업도 영향을 미쳐요. 자, 요즘에 비근한 예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에 병에 걸린 사람은 걸린 사람 나름대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걸리지 않은 사람도 또 다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집합 금지,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또 여러분들과 지금도 강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의를 해야 된다. 여러 사람들이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살 수 없어요. 과거에는 나 혼자만 잘하면 됐어요. 나 혼자만 능력 있으면 됐습니다. 나 혼자만 인간관계 필요 없이 혼자 독보적으로 나 혼자만 연구하고 나 혼자만 정보를 찾고 혼자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혼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관계성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 사유화라는 거예요. 사유화. 사람은 사유화되었다. 사회적인 관계 사유화가 제대로 돼야 서로 상호 간에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유화가 안 되면 판단의 오판을 저지릅니다. 자, 그 오판이 여러 종류의 오판이 있겠죠. 개인적인 오판이 있을 수 있고요. 집단의 오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단에도 오판을 합니다. 때로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모든 사람이 이것이 정답일 거야. 우리 교주는 살아날 거야. 그래서 교주가 죽었는데도 봐라. 죽은 교주가 손톱이 자라나고 있더라. 일주일 지났는데 손톱이 자라난다. 교주가 죽으면서 이야기를 했거든. 내가 죽으면 죽고 나서도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내 손톱이 자라나고 머리가 자라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그 많은 신도들이 교주가 죽은 뒤에도 교주를 한쪽에다 시체를 놓고 손톱과 발톱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다라고 오판, 판단을, 집단의 판단, 집단이 하나의 체면에 걸려서 오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개인의 오판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괜찮다라고 판단해요. 개인의 오판이에요. 근데 자신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오판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곧 사회화예요. 자, 사회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곧 정보화를 공유할 때, 정보를 공유할 때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그 사람이 이렇더라.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나쁜 놈이더라. 여러 사람이 이야기, 나 혼자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얼굴도 생김새도 별로고 모든 것들이 못생겼기 때문에 잘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은 잘하더라. 겉모습과 틀리게 이야기하더라. 틀리게 행동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라고 사람들은 판단하죠. 개인의 오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내가 생각할 때 이럴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오판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사회화는 곧 세계화라고 했죠. 글로벌화라고 했어요. 네트워크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래는 어떤 사람이 성공자냐? 지식을 내 거로 만드는 사람이 성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지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칠판에서도 지식이 있어요. 모든 대학교의 칠판의 교수실에서 지식이 있습니다. 강의실에도 지식이 있어요. 근데 지식을 지식으로만 놔두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식을 내 거로 만들어서 내 것이 돼야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한자풀이로 체인, 내 몸에 이미 인이 박힌다라는 거. 몸에 체인이 돼야 돼. 그래서 나도 모르게 행동해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그것이 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스텝 바이 스텝. 계속 정보를 내가 쌓아가고 정보가 내 것이 되고 정보가 내 것이 된 다음에 그것이 지식화가 된다는 거예요. 지식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화가 되고 자연스럽게 사회화는 교육화, 국제화, 글로벌화가 된다는 거예요. 단계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글로벌화가 되면 어떻게 돼? 인간관계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누구나가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시스템, 과거의 생각 이거와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은 멀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세계화 시뮬레이션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단순하게 어떤 고정적인 어떤 제도화적인 것, 제도화나 고정적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뮬레이션화 됐다는 거예요. 멀티화, 영상화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되면서 영상 시스템이 더 발전한 거예요. 국제적으로 서로 화상회의, 영상회의, 네트워크화 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인간관계로는 이러한 발전 속에 함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슨 존재?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존하기도 한다. 공존과 공생하기도 한다. 공존과 공생은 틀려요. 공생은 어느 것에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것. 공존은 함께 살아가는 것. 자, 공존이든 공생이든 두 가지가 다 함께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어느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이다. 인간. 그러면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직업을 가졌을 때
직장에서 어떤 생각과 어떠한 가치관으로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가? 나의 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난 능력만을 발휘시켜야 될까? 아니면 이 직장에서는 시간만 때우면 월급을 주니까 시간만 때우는 삶을 살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니까 그냥 관계 허허실실하면서 윗사람과의 관계 아부를 잘하거나 또는 이런 인간관계로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직장인들의 인간관계, 사회의 인간관계, 교직의 인간관계 또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시츄에이션 티오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예요. 그 조직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하냐. 내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 아니면 단발에 끝나는가. 아, 그 사람 한번 쳐봤더니 그 다음엔 이 사람은 사람 상 정도 말아야 돼. 단발에 끝나는가. 지속적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지속적인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인간관계로는 어느 정도의 성공의 단계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속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능력도 똑같아요. 능력의 발현을 시키는데 이 사람을 직원으로 쓰는데 잠시 쓰고 버릴 것이냐. 우리 조직에서 필요 없어서 제발 좀 다른 조직으로 갔으면 하는가. 필요 없다. 이 사람 받을 생각을 갖지 않다.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인간관계로 이 사람의 관계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간관계론이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이냐, 그리고 수행하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화에 유용한가, 유용하냐, 불필요하냐가 아니라 유용성을 따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회의 요구에 합당하냐.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다겠죠. 1900년대 사회와 2000년대 사회와 2010년도의 사회와 2020년도의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뀐 곳에서 과연 1900년도의 사고방식, 그때의 가치관, 그때의 생각으로만 과거에 고무신 신고 다녔더니 이것이 좋더라. 그래서 고무신만 지금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과거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에 너무 머물러 있으면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겠죠. 과거 저희 아버님이 논농사를 질 때 남들 다 기계화해서 벼를 기계화를 심는데 기계화하면 소출이 떨어진다 라는 소문을 어디서 듣고 와서는 다 손으로만 그 고생하면서 뭐를 심었어요. 자, 과학화 시대에 바뀌어가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면 발전에 그만큼 뒤져요.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알고 봤더니 기계화가 좋더라. 그래서 기계화를 했어요. 자, 그만큼 뒤떨어지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시대가 과거 1970년대나 지금이냐. 지금의 새마을운동을 만약에 지금 시작한다고 쳐봐요. 이 지금 새마을운동에 과연 한국에 적합할까? 과거에는 과거 그 시대에는 그 운동이 맞았어요. 21세기는 신재생운동, 때로는 도시재생운동, 도시도 새로 만들어가요. 과거의 도시에서 도시 재생을 하자. 새로 한쪽에서는 고층 아파트 올라가지만 원도심권에서는 도시 재생으로 다시 살아나가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교육 패러다임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론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바뀌어가고 있는 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과거 것만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욕구가 그 시대의 욕구에 충당할 수 있느냐, 그 시대의 욕구에 내가 과연 얼마만큼 충당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관계론의 중요한 포커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 육체적 노동인데, 정신적, 육체적 노동에 요즘에는 히스테리 또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죠. 정신적, 육체적 욕구에 합당하게 자기를 해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인간관계인가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상하관계에서의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업무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는 동료 간에서 동료 평가를 하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는 밑에 사람들이 새로
쭉 올라오기 때문에 밑에 사람이 올라오는 것에 따라서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과연 어디에 존재해야 될까? 나는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존재 가치는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론에 서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나도 남에게 영향을 줘서 남을 나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나한테 나쁘게 하지 않고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론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하나하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조직이라는 사회 구성원이죠. 또는 회사면 회사 구성원, 학교면 학교 구성원. 조직에는 조직의 단계들이 나눠져 있죠. 상하, 부하가 나눠져 있어요. 단계, 직책에 따라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 직책과 상하 구분 속에서 과연 내 그 조직원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역할론도 바로 인간관계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내가 막난 역할을 해야 될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제대로 된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가? 상담가 역할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클라이언트 역할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인간관계, 서로 상하관계, 조직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역할관계에도 상당히 중요한 인간관계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로 상호 살다 보면 인간은 갈등이 오게 돼요. 갈등 속에 살잖아요. 갈등이라는 말 표현은 나무의 뿌리와 뿌리끼리 서로가 얽히고 설킨 것을 갈등이라는 말이에요. 갈등. 근데 이 엉킨 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나무에 뿌리가 엉켰는데, 자, 실타래가 엉켰어요. 실이 엉킨 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시간이 지나고 천천히 풀으면 풀어지겠지만 나무 뿌리가 엉킨 것은 어떻게 풀어나가? 그죠? 이 갈등이라는 것은 이 엉킨 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상대와 나와의 갈등, 지위 상하와 상하 관계의 갈등, 이런 갈등이 존재해요. 이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각자의 욕구를 최대한 발현시켜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되고 나가면 무엇이죠? 목표 달성, 목적 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죠. 자, 인간관계의 목적은, 목적이 뭐냐? 내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정치인은 정치인의 목적이 있죠. 내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거야. 선거인들은 선거인의 목적이 있어요. 내가 선거철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표 하나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 하던 행동을 해요. 가서 막 웃으면서 내가 다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다리도 놔두고 이쪽에 건물도 세워주고 이쪽에 도로도 크게 확장을 해주고 또는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매달 얼마씩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선거인은 선거인 나름대로의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 학생들과의 인간관계를 하고 있죠. 또는 직원들 간의 인간관계를 하고 있어요. 자, 인간관계는 목적이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각자의 목적의 성공, 자기가 원하는 욕구에 대해서 성공하려고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인간관계를 하는데 성공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살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인간관계론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이런 모든 인간관계론이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21세기의 중요한 인간관계론은 뭐냐면 능력도 중요해요. 기술도 중요해요. 테크니컬 중요하잖아요. 기술이 없으면 과학이 발전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 힘듭니다. 그 능력 없는 사람 가리켜서 그 능력까지 끌어올리려면 속 터지고 미칩니다. 근데 그런 능력도 중요해요. 근데 다 중요하고 천재성 있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천재성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의 인성, 품성, 도덕성 또는 신의 성실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가장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신의 성실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기술이 너무 좋아요. 서로 기업체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의 성실이 없다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신의 성실이 있는 인간관계론이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겸손한가?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죠.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나의 능력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휴가를 가야 되는데 내가 휴가 가면 내가 이 많은 일주일 동안 휴가가 있는 동안 이 일은 다 누가 할까? 내가 휴가 가면 이 조직은 망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휴가를 가보세요. 조직이 망하는가요? 이 사회가 망하는가요? 이 공직사회가 망하는가요? 국가가 망하나요? 아무 데도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 착각을 해요. 나 없으면 안 될 거야. 내가 있어야 이 조직에서 뭐 할 거야.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게 왜 착각하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 내가 능력이 누구보다 낫은데 내가 이걸 안 하면 아무도 못해. 이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다 보면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하죠. 그죠? 여러분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 그 자리를 채워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이든 사회든 조직이든 똑같아요. 겸손하는 행동이 있어야 인간관계론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대해야 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도 있어요.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모든 걸 합하여 선을 이루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인상을 유지하라.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좋은 인상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거지중상. 그러면 우거지중상한 사람한테는 복이 안 옵니다. 항상 웃는 모습. 웃는 얼굴에 침 못 빼는다고 하죠. 항상 웃는 모습. 인상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나와의 차이를 인정해 주라. 차이. 각자의 개성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차이, 나는 나 나름대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성을 존중해 줄 때 서로가 상호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돼. 인간관계로 가장 중요한 것이 칭찬. 잘하면 잘한다. 근데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들은 어땠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했죠. 칭찬도 안 했어요. 똑같이. 칭찬하면 자기 칭찬이 없어지는 것처럼 칭찬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외의식으로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칭찬해주고 개성을 존중해주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리고 요령 있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열린 마음. 구체적으로 하는 큰 열린 마음을 가져야 인간관계가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겠죠. 인간관계는 서로가 베푸는 데 있어요. 교육자는 교육자의 마인드가 있지만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만 고쳐가면 안 돼요. 베풀어야 돼. 지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베풀어야죠. 우리 교육자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곧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베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부터 챙기지 말아야 돼. 그러면 인간관계론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인간관계론을 가져라. 가장 작은 거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또는 사기를 하지 말고 또 진실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인간관계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이거에 대한 호감을 가져라. 그러면 성공하는 인간관계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도 하고요. 최고의 친절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때로는 급하게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슬로우 천천히 해결하는 그런 마음으로 천천히 해결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잘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관계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최대한 포용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인간관계론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곧 성공적인 인간관계론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시간 강의에는 성공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